안녕하세요. 전이의 편먹기 전이입니다. 이번 영상은 영국의 소설가 데니엘 디포의 소설 로빈슨 크루소를 다루고자 합니다. 소설 로빈슨 크루소는 청년 로빈슨이 무역선을 타고 바다를 건너다가 폭풍을 만나서 난파하는데 살긴 했으나 혼자 살아남은 거예요. 먹고 살아야 하니 당장 사냥하고 집 짓고 물 찾으러 가고 무인도에서 고군분투하는 내용의 소설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한 8, 9살쯤에 이 책을 읽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읽었을 때에는 로빈슨이 혼자서 무인도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혼자 있으면 좀 외롭겠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섬에서 자기 힘으로 만들고 꾸미고 궁리하며 사는 게 너무 재밌어 보이는 겁니다. 혼자서도 알콩달콩 재밌게 사는 게 가능하구나 싶었다니까요. 이번에 다룰 내용은 아직 로빈슨이 배를 타본 적이 없었던 시절인 소설의 도입부 내용입니다. 18살의 로빈슨이 바다로 모험을 떠나겠다고 하자 그걸 반대하는 그의 부모님과의 일화가 나옵니다. 무인도에서의 일화가 흥미로워서 소설의 앞부분은 다소 심심하지 않았나 싶었었는데 이번에 읽어보니 부유함, 부모의 마음, 철딱서니 자식 그런 요소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그럼 전이의 편먹기 사견을 시작합니다. 로빈슨 크루소는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때가 18살쯤.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겠다고 말하자 부모님이 극심히 반대합니다. 특히 아버지는 극구, 절대 반대하죠. 로빈슨 위에 두 형들이 각각 전쟁에서 전사하고 모험 떠나서 행방불명된 상태라 아버지 입장이 이해는 갑니다. 두 아들을 잃었는데 마지막 막내 아들까지 위험하게 사는 걸 놔두고 싶지 않았겠죠. 게다가 이 아버지는 재력이 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칭 중상층이라고 말했는데 하류층이나 상류층보다 중산층이 더 좋다고 주장합니다. 대략 요약해보면 하류층은 고생고생해서 노동해야 돼. 힘들고 배고파. 상류층은 향락에 빠지기 쉬워. 타락하지. 하지만 중산층은 고생 안 하고 깔끔하게 돈 벌지. 돈 벌어서 건강하게 살지. 배고프지 않고 타락하지 않아. 중산층 짱.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돈이 너무 없으면 고생하는 건 자명합니다. 가난하면 힘들 때가 많죠. 그래서 하류층보다는 중류층이 살기 편안한 데에 동의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정도 선까지의 경제력은 행복에 기여하지만 그 이상의 돈은 삶의 행복을 결정하지 않는다고도 말들 합니다. 그렇게 보면 로빈슨 아버지의 말은 옳고 맞고 정답 같습니다. 적당한 경제력으로 타락할 여과 없이 건강하게 살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근데 그래도 상류층이 더 좋지 않을까요? 타락에 빠지지 않을 심지, 도덕성만 있다면 돈이 많은 게 더 좋죠. 먹는 것만 해도 그렇잖아요. 꼭 삼시세끼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돈이 많으면 시도 때도 없이 간식과 차와 과일을 먹을 수 있을 텐데요. 다 먹고 살자고 돈 버는 건데 맛있는 먹거리, 비싼 과일만 마음껏 먹어도 삶의 질이 얼마나 올라갑니까? 로빈슨 아버지가 만약 과일이 직수입되는 요즘 시대에 살았다면? 돈이 많아서 세계 각지의 직수입 과일을 바로바로 맛보는 재미를 붙였다면? 그래서 우리나라 딸기와 포도를 맛봤다면? 로빈슨 아버지가 겨울에 영국 자택에서 한국 딸기 설향을 초코에 빠뜨려 퐁듀해 먹는다거나 여름 별장에서 디저트로 한국 머루포도를 슬러시 만들어 즐긴다면? 돈이 많아서 타락에 빠지는 게 아니라 돈 많으니까 정말 좋다. 더 벌어야겠다. 그렇게 말했을걸요? 부유하면 타락할 가능성이 많다고 색안경 쓰기 전에 열심히 일하고 건강하게 돈 벌면서 쓸 때도 건강하게 쓰겠다는 경제관념과 철학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락에 빠지지 않을 삶의 철학과 도덕성은 책을 읽으면 좋습니다. 많이 읽으면 아마 생길걸요? 저는 책을 좀 읽어서 생겼을 것 같은데 확인을 못해봐요. 타락에 빠질 부유함이 없어서. 로빈슨 집안이 중산층으로 꽤 살만했나 봅니다. 그의 아버지는 말했듯 중산층의 좋은 점을 말하며 고생해서 배 타고 모험 나가지 말아라. 여기서 괜찮은 사무직 얻어서 일하면 아버지가 힘써서 자립하는 거 도와줄게. 그렇게 구슬린 것 같아요. 끄떡도 안 하다가 로빈슨이 모험에 대한 마음을 접은 이유는 마지막에 아버지가 눈물을 흘렸거든요. 그 눈물에 많은 의미가 담겼겠죠. 잃은 두 아들 생각에 애잔해지고 마지막 남은 소중한 아들을 잃고 싶지 않고 자신의 곁에서 막내 아들이 가정을 이루며 말년에 아들 내외 손주까지 화목하게 살고 싶은 거겠죠.
배 타는 것을 반대하는 모든 이유가 아들을 잃을까봐 걱정되는 마음, 사랑의 마음 때문인 걸 로빈슨이 아는 거죠. 근데 좀 못된 상상을 해보면 로빈슨은 한 번 생각해봤을지도 몰라요. 집에 머물다 보면 형들이 없으니 아버지 재산 다 내 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겠죠. 그런 생각을 할 법도 한 상황인데 그에 굴하지 않았던 청춘의 마음이 아버지의 눈물 때문에 꺾입니다. 로빈슨이 일단 모험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이 소설은 로빈슨이 바닷길을 나섰기 때문에 진행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로빈슨이 집을 나서서 모험을 떠나게 되는데 그 전에 만약 로빈슨 가족이 이 시대에 한국에 살았다면, 만약 로빈슨이 한국에서 직장을 다녀 한 달 월급 받아보고 왜 쥐꼬리만 하다고 하는지 체감했다면, 늘 일하는 것보다 적게 받는 기분이잖아요. 그렇게 받는 페이를 전액 다 저축해도 한국에서 집 한 채 마련하려면 청춘이 거의 다 가버린다는 거. 운 나쁘면 집도 못 사고 더 운 나쁘면 전세 사기를 당한다거나 너무 운 없으면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아서 지불해야 하고 거기에 더해 연락 운이 없어 월세는 카드깡으로 내야 하는 힘겨운 생활까지 해야 한다면, 주변에 마침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걸 보고 그런 상황이 자신을 살짝 비켜갔음에 안도하는 상태라면 그때도 모험을 생각할까요? 당장 죽었다고 생각하고 종잣돈 벌려고 열심히 일하겠죠. 그러면서 간간히 헤아려 보겠죠. 아버지 유산 얼마나 되려나. 로빈슨은 안락하게 자라난 어린 청년이고 제대로 직장 생활을 해보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의식주 걱정이 없어서 당장 돈을 벌 이유도 없고, 그래서 그에게는 모험만이 관심사인 듯 했습니다. 모험이 그렇게 좋으면 모험 소설 책을 읽지. 아버지의 눈물로 일단 눌러앉기는 했으나 로빈슨의 마음에 스물스물 바다로 나가는 것에 대한 열망이 올라옵니다. 근데 아버지는 설득 못하겠고 그래서 작정합니다. 어머니한테 말하고 어머니가 아버지를 설득해주면 그렇게 허락받고 모험을 떠나겠다고 마음먹은 거죠. 아직 어리고 착해서 꼭 허락을 받고 나가고 싶었나봐요. 로빈슨이 때를 기다립니다. 어머니에게 말할 때를 기다리는데 어머니 기분이 괜찮을 때를 찾고 있었습니다. 계속 살폈을 거예요. 어머니 기분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기분이 보통 좋아도 안 되고 많이 좋을 때를 기다리자 이렇게 하다가 살피다가 드디어 그런 날이 와서 말을 했어요. 어땠을 것 같나요? 어머니가 굉장히 화를 내며 나는 허락도 안 하고 아버지 설득도 안 할 거다 그렇게 했대요. 로빈슨이 사람 심리를 잘 모르나 봐요. 차라리 기분이 평범했을 때 말을 했으면 어머니가 평범한 기분으로 설거지할 때 어머니 저 아까 실수로 컵 깼어요 이런 건 기분이 떨어지는 낙차가 작을 텐데, 어머니 기분 좋을 때, 그것도 다른 때보다 좋을 때, 화사하고 유쾌하고 훨씬 즐거운 기분일 때 컵 깼어요 라는 말도 아니고 어머니 막 콧노래 나올락 말락 그렇게 기분 좋을 때 아들이 갑자기 어머니 저 집 나가요 그렇게 말하면 기분 떨어지는 낙차가 크잖아요. 물론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겠지만 결국 가출하겠다는 거고, 소설 속에서는 어머니가 화만 냈지만 현실이었다면 물건을 던졌을걸요. 뭐 컵이나 단단하고 무거운 거, 청동 화병 같은 거 이거 날라와 맞아서 머리에 피 나봐야 말할 게 아니라 바로 그냥 나가야 하는구나 깨달았겠죠. 모험이란 위험을 무릅쓰고 행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위험을 내포해서 부모는 자식에게 권하지 않지만 위험 때문에 큰 이익이 걸려 있어 젊은이들은 도전하죠. 여행만이 모험과 도전은 아니잖아요. 사실 로빈슨은 소설책이나 여성 심리책을 읽는 것도 하나의 도전일 수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그가 심리책을 읽었으면 아버지를 설득도 하고 어머니를 화나지 않게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로빈슨 책을 읽지. 결국 로빈슨은 집을 나와 배를 탑니다. 부모님의 사랑 어린 걱정과 만류에도 피 끓는 젊음의 열망은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그가 처음 배를 타고 가는 여정이 또 흥미롭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로빈슨이 폭풍우를 만났던 내용을 다뤄볼까 합니다. 끝으로 덧붙일 말은 청동 화병 날라오는 거 막으려면 심리학책으로 틀어서 막자. 심리학책이 다소 두꺼우니 막기 좋을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오세요. 안녕히.